시멘트 자원시설세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쪽 모두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원과 충북, 경기 지역의 12개 시군이 신속한 공사를 위한 국민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개발의 제안을 받아온 고성 등 도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역별로 대입 지원관을 배치하고 입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자원시설세 안건에 대해 국회가 3년째 결정을 미룬 가운데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과액은 24억 원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석회석을 캐낼 때 세금을 걷고 그걸 원료로 시멘트를 만들 때 또 한 번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고 반발합니다. 특정 자원이 석회석에 대해서 이미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또 시멘트 생산 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로 지금 법적인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도 법적인 해석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정부 법무공단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석회석을 굽기해가지고 태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폐자재, 이런 또 석탄에서 나오는 이 외부 불경제, 여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하고 맞은편은 시멘트 제조에 따른 환경피해 부담금이라며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로 의견이 나뉜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에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 3월까지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톤당 1,000원으로 돼 있는 세율 조정으로 타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원과 충북, 경기도의 12개 시군이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국민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에 국민청원을 활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해 벌써 21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쪽짜리 고속도로입니다. 총 길이 250km 가운데 평택 제천 구간만 2015년 완공됐고 제천에서 삼척을 잇는 123.1km 구간은 계획만 서 있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다 못한 강원과 충북, 경기 등 12개 시군이 지난 2015년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결성 이후 15만 명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12개 시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여론을 모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기로 한 겁니다. 경제성만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러지 않은 예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실현해 주는 거죠. 서해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동해와 삼척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폐광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기 건설이 시급합니다. 동해안이라든가 BC 기준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폐광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소외 지역에 변방 지역을 갖다가 활발하게 개발하는 차원에서 4조 5천억 원이 예상되는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중에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강원과 충북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방부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의 제한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과 화천, 철원, 고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만 1,200여 헥타르가 해제됐습니다. 춘천 사북면 일대가 869헥타르, 철원 근남면과 철원읍, 동송읍 일대 577헥타르, 고성 간성읍, 거진읍 일대 58헥타르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화천은 간동면과 산해면, 하남면, 상서면 등 19,000헥타르가 해제 지역에 포함돼 화천 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줄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앞으로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해제를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제한됐던 것이 풀려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묶여 있는 그런 땅이 많아가지고 파고 살 수가 없는 게 그런 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 아직 창고를 못 지고 있어요. 우리 농기에 좀 창고를 지려고 그러는데. 강원도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제약 여건 때문에 지역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이번 대대적인 해제를 통해서 아마 지역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접경 지역 시군은 남북 평화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입 지원관과 입시 설명회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고3 교실. 예상보다 낮아진 등급에 실망하는 학생들도 보이고 서로의 점수를 확인하며 격려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결과에 수긍하고 후회하지 말자는 선생님의 말에 이내 침착해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한 번은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허무하기도 한데 후련하기도 해요. 지난해 대학에 진학한 도내 수험생 가운데 수시 합격자는 8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이 역대 불수능으로 꼽히는 만큼 수시 등급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지원해야 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면서 수험생마다 맞춤형 입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 대입 지원관을 배치하고 1대1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학별과 계열별 대입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입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반영 비율 등을 잘 고려하면 10점 정도, 많게는 20점 정도까지의 성적을 뒤바꿀 수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정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오는 13일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기소되는 가운데 김양호 삼척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양호 삼척시장을 지난 3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양호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시장 군수는 8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심규원 동해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중국 어선 240여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 진입했다가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1시쯤 울릉도 북서쪽 110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 중이라는 우리 어선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해 모두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해경청은 중국 어선 240여 척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 있었지만 조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 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31.9%로 잠정 결정돼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31.9%인 1,113만 원 인상된 4,6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은 뒤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액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조사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되지만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는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을 위해 개성 평양 간 경의선 도로는 지난 8월 공동조사를 진행했지만 고성 원산 간 동해선 도로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 두만강 구간의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800km 구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합의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과 염동열 국회의원, 정문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4개월 넘도록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권성동과 염동열 의원, 정문원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운수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오는 10일부터 시내버스의 노선과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12번 장천, 19번 경동대, 500번 설악 금강대교 등 4개 노선이 폐지되는 한편 14개 노선은 첫차 시간이 늦춰지고 막차 시간이 당겨지는 등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속초시는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천과 장제터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다른 지역엔 20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최저 3,580만 원에서 최고 4,6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 의정비 최저값과 최고값을 정하고 5구간으로 나눠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값은 올해 의정비보다 19만 원 적고 최고값은 1,000만 원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의원 의정비가 올해보다 2.6% 인상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현행보다 3.26% 인상 기준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반발해 여론조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에 맞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